어른들의 가장 흔한 실수가 감정을 보지 못하고 행동부터 꾸짖으려고 할 때, 그러면 대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더 격한 감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뭐 백화점이나 무슨 뭐 쇼핑 뭐 이런 슈퍼마켓 이런 데 갈 때 왜 아이가 막 아글아글 쓰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는 경우 있죠. 그러면 되게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난감하고 하니까 막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은 아이한테 원하는 걸 얼른 뭐 장난감이나 뭐 사주고 그러고선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그 다음에 더 크게 울거나 더 크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자기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네가 뭘 원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차분하게 얘기해 주면 엄마가 잘 들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거 갖고 싶다 그랬을 때 그때 그거를 가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혹은 그걸 갖지 못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한두 마디만 물어봐도 얘가 금방 차분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 장난감이 이미 집에 10개나 있다면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된 또 장난감이 있고 한다면 그래 네가 지금 그 장난감을 가지면 기분이 이렇게 좋을 거라는 거 또 그걸 못 가지면 이렇게 갖고 싶을 거라는 거 그런 거를 엄마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집에 벌써 10개 있으니까 혹은 얼마 전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뭐 네 생일날 사면 어떨까? 이러면서 아까 엄마 온 다음에 사과 먹으면 안 될까? 하는 식으로 조율을 해가는데 물론 나중에 감정 코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하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하는 거 아니고요. 엄마 자신이 극도로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만 해도 뭐 아글아글 쓰고 떼글떼글 굴르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자제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말에 자기 욕구가 혹은 자기 감정이 잘 수용되고 경청되고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그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쟤 또 그래 힘들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와 정말 그동안에 연결이 안 돼서 아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정말 불행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랬다면은 어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서로 연결이 되게 되고 친밀감, 유대감, 신뢰감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여기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가트맨 박사님은 특히 아이들이 강한 감정을 보일 때가 감정 코칭하기 좋은 기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되게 강한 감정을 보일 때는 그때 뭔가 강하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거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애가 자기 감정도 알고 타인의 감정도 알고 조율하는 걸 배운다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정말 그 정서진이 높아지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 관계를 맺는데 훨씬 더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마음속으로 감정 포착하고 좋은 기회를 여기는 것까지는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아이의 감정을 먼저, 행동을 고쳐주기보다 감정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데 수용과 경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용과 경청이 어떻게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가를 잠깐 세 상황을 두고 짧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치원 상황인데요. 4살 된 현준이가 놀이방 가는 날마다 엄마랑 전쟁할 때 엄마는 막 급해서 빨리빨리 밥 먹고 옷 입어 늦겠다 엄마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할지 그래서 막 급해서 나가는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싫어. 나 엄마랑 집에서 놀고 싶어 이러거든요. 싫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밥 먹고 옷 입어 늦겠다 막 이게 지금 엄마는 지금 행동만 본 거예요. 얘가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냥 잠옷도 안 갈아입고 행동만 보니까 막 짜증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기 전에 뭘 보라 그랬죠? 감정을 보라 그랬죠.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 엄마랑 집에서 놀고 싶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율을 해주면 오늘은 현준이가 엄마랑 집에서 놀고 싶구나 이렇게. 그럼 얘가 응 그러겠죠.
그쵸? 정말 내 말을 듣는구나. 내 말이 전달이 됐구나. 그쵸? 그러면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놀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임형이고 예. 엄마랑 논다면 뭐 하고 놀고 싶어? 이렇게 좀 탐색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월요일, 화요일이 없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엄마랑 헬리콥터 놀리고 놀았던 거, 그거 나 또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그게 참 재밌었구나. 예. 먼저 얘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얘가 또, 그러면, 조율이 어느 정도 되면 감정이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됐을 때 조율을 조금 더 높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엄마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아까보다는 훨씬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제 싫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엄마가 너랑 같이 놀지 못하고 회사를 가게 되면 정말 싫을 거야. 이렇게 이 아이의 마음을 수용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이건 이제 가상의 예지만 엄마도 어렸을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할머니가 뭐 떡 팔러 간다고 혹은 생선 팔러 간다고 일찍부터 나가면 되게 허전하고 슬프고 엄마랑 같이 가고 싶고 그랬거든. 이렇게. 그러면요. 얘가 귀가 이렇게 떼어집니다. 엄마도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얘가 귀를 이렇게 정말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회의가 있으니까 회사 갔다 온 다음에 헬리콥터 돌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주면요. 대개는 아이가 그럽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수용되면요. 대개는 아이가 얘도 너그러워져요. 그러고 났을 때 그래 그럼 갔다 와서 놀자 하고서는 정말 유치원에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가서 안녕 이따 보자 하고 시작한 하루와 질질 끌려가면서 경찰 아저씨 올 줄 알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쫓겨나듯이 그렇게 시작한 하루, 한 달, 1년 이제 행복 설정치는 정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좀 더 큰 아이 상황입니다. 얘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달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하고 뭐 대화도 별로 한 적 없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얘가 학교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심각하구나 해서 모처럼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집에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끊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아이한테 말을 한 거죠. 얌마, 우린 군대도 불평 없이 3년 꼬박 다녔는데 그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보니까 애가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그냥 탁 닫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뜻으로 말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갖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군 하면서 혀를 차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빠의 절절한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아이의 감정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자기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마음의 문을 척 닫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얘 마음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제발 흉내 좀 그만하세요. 아빠도 만일 진짜 왕따 당해보셨다면 학교 다니기가 얼마나 고역인지 얘는 절절한 그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어떻게 정말 자기 편이 돼주기를 바라는데 아빠는 뭐 얌마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얘는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또 뭘 보냐? 얘 마음을 보기보다는 겉에 행동만 보시는 거예요. 모처럼 말하려고 대화하려고 일찍 집에 와서 뭐 얘기 좀 꺼내니까 듣기 싫어하다가 그냥 휙 나가버린다. 행동만 보니까 버럭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 녀석 오늘 버릇 좀 단단히 고쳐줘야 되겠군 하면서 야 이리 와 하면서 사랑의 매를 든다고 하지만 여기에 정말 사랑이 있었구나를 느끼려면 빨라야 30년이에요. 아마
아마 자기가 아빠가 되고 자기 자녀가 정말 중고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느끼지도 못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아빠를 멀리하고 눈도 피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정 코칭을 한다면 먼저 기분이 어때? 먼저 얘 기분을 보면 알잖아요. 학교 못 가겠다고 이렇게 있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 역사가 길고 서로 대화를 안 했으니까 좀 더 천천히 안전하게 다가가야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학교가 가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좋은 질문이 돼요. 언제부터 하면 사연이 나오거든요. 왜 안 가? 이렇게 하면요, 애가 말을 못 해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아빠의 그 음성이나 눈빛에서 정말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편이 돼주겠다는 것이 느껴지면 얘가 찌끔찌끔 말을 하겠죠. 올 초부터요.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얘가 올 초에 반이 바뀌어서 가보니까 나 중학교 2학년 때 날 굉장히 괴롭히던 애가 그 반에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 감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무서웠어요. 학교 가는 게 매일 조마조마해요. 또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요. 얘가 아마 그런 감정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아빠하고 이제 진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만약 거짓말로 만들지 말고 만약에 아빠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네 말을 듣고 보니 혁재 말을 듣고 보니 아빠도 군대 있을 때 그 무슨 하사관이 나한테 기합 주고 나 괴롭히고 할 때 진짜 나 휴가 나왔을 때 다시 돌아가기 싫더라. 나도 무섭더라. 나도 그날 또 어떻게 당할까 조마조마하더라. 공감해주면요 정말 얘가 귀랑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열려가지고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짖지는 말고 아빠도 정말 총으로 쏴버릴까 정말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그때 내가 니네 엄마랑 연애 중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1년만 참자. 1년만 참으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랑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꼭 버텼어. 이제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도 얘가 생각이 폭이 넓어집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다른 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혹은 내가 검도를 배워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해결책을 우리가 서로 논의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빠가 내 편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든든하게 지지를 받았다는 거, 위로받았다는 거, 이해받았다는 거, 이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